안녕하세요. 네, 뭐, 네, 수업 좀 진행할게요. 네, 혹시 여러분들 혹시 다음 주 금요일 날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금요일 날요. 수업을,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수업 때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예, 혹시 괜찮으신가요? 금요일 날 좀 그 미뤄도. 예, 수업을 내 하루를 미뤄도 괜찮나요? 금요일 날 제가. 예, 아, 예, 좀 왜, 오늘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 지금 그거 보고 하시는 건가?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보시면. 자, 여기, 왜 이러냐? 네, 30페이지입니다. 왜 이래? 감가상각이 많이 됐나 본데? 왜 이래? 자,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연금소득인데요. 자, 여기부터 보시면. 이거 했었죠? 했었는데, 일단은, 이거 했었구나. 예. 여기 기타 소득부터 할게요. 32페이지. 자, 여기 여러분들 기타 소득은 우리가 이제 그 일시적이거나 이제 일시적인 소득이 여기 기타 소득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타 소득이고요. 우리가 기타 소득 쪽은 일단 원천징수가 원칙이 20%예요. 그렇죠. 20%니까 지방세까지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기 그 박진영 씨 있죠. 그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 저작권료 받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분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분은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고 누구한테 고용돼 있지 않죠. 근데 그 아드님이 혹시라도 만약에 박진영 씨가 이제 좀 안타깝지만 죽일게요. 죽어가지고 그 받으시는 그 저작권료 있죠. 박진영 씨 아들. 그럴 때는 그건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러분들 광업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광업권은 뭐냐면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광업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낚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업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그 특별하게 나만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특허권 같은 거. 그런 것들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마스터 회계학원이 되게 잘 됐대요. 잘 돼가지고 그 마스터 회계학원의 이름을 어디 이제 부산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학원이 이제 그거의 마스터 회계학원을 부산에서 쓸 수 있는 권리를 빌려줬어요. 그럼 대가를 수령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상표권을 빌려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영업권. 영업권은 마치 여러분들 그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같잖아요. 맞죠? 이름 자체가 영업권.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합병에서 나온 합병. 합병 뭔지 아시? 대략. 그죠? 우리가 이제 힘 강한 회사가 약간 힘 약한 회사 잡아먹는 약간 요건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반도체 회사를 잡아먹는데요. 네, 그 반도체 회사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장부상에는 얼마짜리냐면 한 200억짜리 회사를 200억짜리 회사. 근데 그 회사를 300억 주고 여러분들 합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파리는 아니니까. 사파리면 그냥 잡아먹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합병 같은 거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인수합병이라고 해가지고 대가를 주고 먹거든요. 그럼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200억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300억 주고 잡아먹은 건 100억만큼 뭔가 그 합병되는 회사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뭐 매력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죠? 뭐 예를 들면 그 종업원이 여러분들 다 숙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종업원들은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종업원들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숙련된 종업원이라든지 뭐 끈끈한 노사관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더 쳐서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100억을 더 준 건 내가 더 준 100억보다 많은 걸 나한테 안겨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여러분들 먹는 거지 그냥 100억을 그냥 순수하게 바로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걸 우리가 영업권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력적인 회사를 잡아먹은 겁니다. 더 주고 대가를 그것만큼. 회사가 영업권이라고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무형의 자산들이죠. 우리가 권리가 여러분들 무형의 자산이죠. 보이지 않는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도 팔거나 그리고 권리 같은 거 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여하고 받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우리가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인 데입니다. 일시. 여기 일시적 보이시죠? 일시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좀 했었었죠, 여러분들. 그죠?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죠? 우리 그때. 뭐가 있었었냐면,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토지다라고 하면 이 토지의 소유주가 을이래요. 그럼 우리가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는 토지의 소유자한테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하고 친한 갑이 토지랑 건물이랑 같이 사면 너무 비싸니까 요 을 토지 위에다가 나 건물을 좀 지을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을이 그래 건물을 짓게 해줄게 라고 해서 갑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갑자기 을이 갑하고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틀어져가지고 을이 꺼져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럼 나가야죠 원칙적으로 맞죠? 그럼 갑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건물을 짓겠어요? 맞죠? 처음에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해서 토지 위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을 설정하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을이 나가라고 해도 그걸 빌려주는 거 우리가 지상권의 설정 또는 대여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할 건데 이게 공익 목적으로 여러분들 지상권을 빌려주잖아요. 좀 이따 하겠지만 우리가 비용을 또 인정을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제 좀 이따 하고. 자, 그리고 여기 일시적인 인적 용역. 여기요. 말 그대로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인적 용역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인적 용역이에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것도 저의 뭐 지식이나 제 지식 등 없지만 노하우 같은 걸 제공하는 걸 우리가 인적 용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회사에 고용돼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근로자래요. 그러면 이제 받는 건 월급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받는 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3.3%.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초빙이 돼 가지고요. 거기 가서 강의 한번 하고 대가를 받았으면 그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고용 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 있죠. 어쩌다가 받는 강연료라는 뜻이에요. 네, 그거라든지 뭐 여기 뭐 우리가 그 해설자분들 있죠. 스포츠 해설. 맞죠? 스포츠 해설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그쪽이시죠. 그분 사업소득입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고용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반복적이니까. 근데 가끔씩 우리가 그 이상화 선수 같은 사람들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맞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특별하게 딱 초빙되고 계속 해설을 하진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런 분이 받는 소득은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죄송해요. 기타 소득.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분하고 세무사분들은 무조건 사업소득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분이 이제 세무법인에 근무한다면 그 세무사분들은 근로소득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일시적인 지식 있죠.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이 딱 찾아가셔가지고 물어보실 때 있잖아요. 세무사분들 가져주는데 근데 그분들이 잘 안 반겨주죠. 맞죠? 왜냐면 돈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좀 이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직원들 이미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잘 타이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 다 보시면 다 일시적인 애들이에요.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이 기타 소득이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복권. 당첨 좀 됐으면 좋겠어요. 당첨이 안 되네. 그래서 복권.
그 다음에 투표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그거 하시는 분 계세요? 뭐 프로토나 토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예전에 좀 많이 빠졌어가지고, 물론 뭐 배트맨 합법적인 거, 그죠? 불법이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투표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슬롯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그죠?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원천징수로 납세만 끝나는 거. 신고할 소득은 아니었다라고 2, 3, 4번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소유자가 없는 물건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20년 동안 여러분들 그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취득을 하면 그거 내게 되거든요.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얘예요. 동그라미 1번. 요거. 기타 일시소득. 뭐냐면은요. 여러분 손해배상금 있죠? 우리가 손해배상금은 일시적인 소득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정신적인 피해나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게 손해배상금이죠. 그죠? 그래서 그 손해배상금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대가를 그 손해배상금을 늦게 지급하면 이자까지 같이 받죠. 걔네들은 일시적인 소득이니까 우리가 과세가 제외가 됩니다. 보이시죠? 과세가 제외인데 요 동그라미 1번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계약의 위약은요.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계약을 위반. 그 위약. 그 다음에 해약은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계약을 해지한 거. 그렇게 받는 이건 암기 좀 사항인데 위약금하고 배상금은 예외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아시죠? 근데 이게 누가 해약했냐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할지 말지가 좀 원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보시면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자, 여기가 을이 있고요. 여기가 갑 있고요. 네, 건물 매매 계약 10억을 맺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 같은 거 매매하면 계약금 같은 거 주고받죠, 먼저. 그죠? 그래서 얘가 매도자라고 할게, 매도자. 판매자. 매도는 파는 사람. 얘가 매수자, 사는 사람. 계약금을 1억을 지급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누가 계약을 해지를 했냐면 을이 해지를 한 건데 매도자가요. 얘가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해지한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계약금 돌려줘야죠. 그죠? 그래서 계약금을 돌려줍니다. 반납해야죠. 그리고 또 뭐도 줘야 돼요? 그렇죠. 위약금도 줘야 되겠죠. 그죠? 배상금 또는 뭐 1억이라기 대부분 여러분 계약금하고 배상금이 좀 비슷합니다. 1억을 지급해요. 그럼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기죠. 요거 계약을 해약해서 받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죠, 여러분들. 실제로 요 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지급하면서요. 원천징수를 네, 22% 합니다. 이때는 해요. 왜냐면 소득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매도자가 해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면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되셨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매수자가 해약하는 거예요. 매수자가.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얘가 이제 한 거야, 갑이. 얘가 계약을 해지. 해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FM대로라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FM대로라고 하면 을이 계약금 돌려주고요. 맞죠? 반납을 하고요. 맞죠? 원래 FM대로라면. 그리고 얘가 다시 배상금을 줘야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계약 네, 저기 목소리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수원 그죠? 시청 가까운 곳에 수원시청이 있거든요. 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시청분 직원 목소리 같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분 아닙니다. 여기 뭐냐면 술집, 네, 술집 그 사장님 목소리입니다. 네, 네, 그죠. 저도 처음에 여기 저는 처음에 되게 공무원분이 되게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해가지고 6시 이후면 6시 이후에 퇴근하실 시간인데 열심히 일한다라고 주차장 빼세요 막 이런 주차장 또 얘기하니까 여기 술집 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런 거 들으시면 그냥 술집에서 그거 하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8인 이상 몇 시까지 그건가요? 11시? 12시 언제 돼요? 아직 안 됐어요? 조만간? 뭐 보니까 뭐 방역도 바뀐다는데 항체 뭐 양성 그거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 안철수 씨가 뭐 하신 거 뭐 대면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던데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무튼 뭐 용산으로 미사한다면서 여러분 국방부 옮기고 그죠? 그래서 500억밖에 안 된대요. 500억밖에 안 된다고. 누굴 위한 거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자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배상금 1억을 지금 이게 FM대로예요. 그리고 또라이죠, 또라이. 맞죠? 이게 또라이잖아요. 뭐냐면 이제 얘가 해지를 했으니까 을 입장에서는 계약금 1억 드릴게요. 근데 그 금액이 배상금이 다시 가지고 오세요. 맞죠?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는 여러분 실익이 없죠. 맞죠? 그래서 실제로는 FM대로 하면 계약금 반납하고 배상금을 별도로 매수자가 다시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여러분들. 얼마나 귀찮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갑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드린 계약금 있죠? 그거 배상금으로 드릴게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약금, 우리가 지금 해지한 상황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해지하기 전에 준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됐다라고 부릅니다. 방금 했다. 요거. 여기 있죠. 여기. 갑이 준 계약금. 요게 배상금으로 대체가 되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게 옛날이잖아요. 해지한 거는 지금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됩니다. 갑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그 뜻입니다, 그 뜻. 지어도 되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서 가끔씩 보면은 노동조합 중에 그 빨간 티 두르시고 앞에 서 있는 분 계시죠? 짱. 맞죠? 거의 머리 다 깎으시고 그분이 제일 짱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못 받습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 노조인데 노조의 전임 위원장이래요. 그 빨간띠 짱 아시죠? 그분이 현대차로부터 월급을 받으시면 그건 여러분들 뇌물로 봅니다. 뇌물로. 아시죠? 그래서 여기 노조의 전임자가 우리가 노동조합한테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서 받은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건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기타 소득으로.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뇌물 있죠, 뇌물. 그러니까 뇌물은 여러분들 제재를 좀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뇌물 받은 거 여러분 일단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토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한 번 더 두드려 패겠다라는 거예요. 받으면.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 제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뇌물이 기타 소득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뭐가 있냐면 그 여러분들 우리가 연금 여기 연금 외수령이라고 되죠. 연금 외수령.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적연금 넣었죠. 또는 우리 저번에 기여형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기여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퇴직금을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할 때 종업원 계좌에 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우리가 낼 수가 있어요, 종업원이. 아시죠? 근데 우리가 급여형은 그게 안 돼요. 종업원이 별도로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여기 사적연금 세액공제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그걸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잖아요. 연금 수령은 뭐냐면 계속 꼬박꼬박 찾는 거 우리가 세법에서 연금 수령이라 불러요. 연금 외 수령은 뭐냐면 연금 외적인 수령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연금 외 수령은 일시불로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법 입장에서는 연금은 여러분들 왜 내는 거예요? 연금 왜 내죠? 그냥 내라고 해서 물론 내라고 해서 내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사적연금은 왜 내요? 우리가 공무원 우리가 연금 왜 내죠? 돈 받으려고 정답이긴 해요. 그렇죠. 돈 받으려고 그것도 맞고요. 노후생활 보장이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일시불로 찾으면 안 되죠. 누가 꼬여요? 날파리들이 꼬이죠. 날파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금은 여러분들 노후 때 찾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내가 질병이 되게 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맞죠? 사적연금은 여러분 55세 이후부터 찾고 일반적으로요. 공적연금 61세 이후부터 찾아요. 공무원 우리가 이제 그거 원칙적으로. 그때 만약에 일시불로 찾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 제가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아버지께 2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잠수를 타죠. 그죠? 그런 거를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시불로 찾게 되면 노후생활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꼬박꼬박 생계비 쪽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미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나이에 따라 가지고요. 사적연금 있죠. 여기서 연금 소득이잖아요. 연금 소득으로 과세가 되려면 연금 형태로 꼬박꼬박 찾을 때 과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에 따라 가지고 70세 미만 때 찾으면 5%고요. 70세부터 80세 미만.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이면 4%.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낮아요. 맞죠, 여러분들? 원천징수가 낮잖아요. 원천징수 세율이 낮을수록 세금을 덜 뜯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되는데 여기 잠깐 요거 비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얘를 일시불로 찾으면 좀 이따 하겠지만 원천징수 세율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일시불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세금상 혜택을 좀 박탈해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더 내게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내가 뭐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일시불로 찾는 거 괜찮아요.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서화골동품 있으신 분들 잘 없으시죠? 그냥 하긴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죄송합니다. 잠 깨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예, 아이고. 자, 뭐였냐면 우리가 그 주식 매수 선택권 있죠? 주식 매수 선택권이 뭐였었냐면 그죠?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뭐였었냐면 내가 만약에 상장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상장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주식 가격이 한 3,000원 돼요. 3,000원. 그럼 이제 회사에서 또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주가가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정도 되더라도
3,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물론 2만 원이 될지 말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맞죠? 그래서 대박이 나가지고 진짜 3년 뒤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2만 원짜리가 됐대요. 그럼 3,000원에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2만 원짜리 주식을 3,000원에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득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디였지? 지금 크래프톤인가요? 크래프톤 아시죠,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거기 상장됐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상장됐는데 제가 알기로 스톡옵션, 이거를 우리가 실제 용어로 스톡옵션이라고 좀 많이 부르거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스톡옵션을 얼마로 부여받았냐면 주식 매수 선택권 36만 원인가? 부여받았는데 지금 크래프톤 주가 20몇만 원까지 떨어졌을걸요. 그래서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대출 받은 거예요. 은행으로부터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의 주가가 한 70만 원까지 뛰면 저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그래도 한 주당 30만 원은 주고 사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잘 될 줄 알고 우리 회사 주가가 막 한 70만 원까지 뛰겠다라고 해가지고 대출 받은 거예요. 대출 알고 보니까 근데 내려간 거죠. 행사를 못 하겠죠, 여러분들. 내려갔는데 올라가야 행사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막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됐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퇴사 후 행사한대요. 또는 고용관계 없이도 여러분들 부여받을 수 있거든요. 좀 약간 뭐라고 해야죠? 좀 우리 회사에 좀 끌어오기 위해서 영리한 좀 우수한 직원들을 우수한 사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 고용관계 없이 주식 매수 선택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얻는 이익은 기타 소득으로 가요. 기타 소득. 근데 만약에 고용관계에 따라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받으면 그때 행사한 건 근로소득으로 갑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서화골동품 양도. 자, 서화는 그림입니다. 그림. 골동품은 100년 넘게 된 거. 요게요, 여러분들 원래는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안 했어요. 예전에는 서화골동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안 했거든요. 그랬다가 언제부터 부과를 했냐면 503번 계시죠? 503번 뭔지 아세요? 503호. 근혜 누나요?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정치색을 띠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과세를 했어요. 요거를 과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 서화골동품을 내가 팔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요 신고를 면제해줘요. 이것도 나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 얘도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 끝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양도가액이 여러분들 6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6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과세가 안 되시려면 6천만 원 미만으로 파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국내 작가의 작품은 제외예요. 왜일까요? 만약에 지금 생존하는 국내 작가의 서화골동품을 과세해버리면 그 사람 거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 사람 거 잘 안 살 거니까 생존일 형제 국내 작가면 괜찮다. 하지만 금액이 6천만 원 넘어가면 좀 비싼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이거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36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기타 소득금의 계산에서요. 우리가 기타 소득도 여러분들 필요 경비가 있으면 빼줘요. 실제 필요 경비 있으면 빼주는데 지금 하는 애들은 뭐냐면 우리가 기타 소득은 실제로 쓴 게 있어야 빼줘요. 쓴 게 없으면 안 빼줍니다. 근데 지금 이 7가지 소득들 있죠. 지금 하는 7가지 소득들은 뭐냐면 네가 쓴 게 없어도 최소한 벌어들인 거의 80%를 빼줘요. 비용으로. 쓴 게 없어도. 빼주고 또는 60%를 빼줍니다. 벌어들인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러한 소득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값어치를 인정해준다. 이 정도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너는 80%의 노력을 쏟아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인정해 줄게 또는 60% 정도를 인정해 줄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해보죠. 뭐냐면 만약에 제가 어떤 공익법인 있죠. 공익법인. 어떤 공익법인에서 그 아동들을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열었대요. 그 뭐라고 해야지? 약간 뭐 장애인 분들 위해서 마라톤 대회 열었대요. 마라톤 대회 열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상금을 입상을 했다면 제가 입상해가지고 1,000만 원 받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대회에서 입상하기가 쉽나요? 입상하기 어렵죠. 그죠? 입상하기 어려우니까 네가 만약에 그 상금하고 부상을 공익법인이 우리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받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입상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1,000만 원에 80%인 800만 원을 비용으로 빼줍니다. 제가 쓴 게 없어도.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총 수익 금액은 지금 사유 따지면 1,000만 원이 1,000만 원 받았으니까. 그죠? 1,000만 원에 800만 원 빼주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200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얘 때문에 그래 보시면. 여기 원천징수 보이세요? 원천징수? 37페이지입니다. 자, 원천징수가 기타 소득은 다 얘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수입 금액이 아니라 소득 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돼요. 소득 금액. 그러니까 비용을 빼고 난 후의 금액 가지고 20% 원천징수가 원칙이거든요. 기타 소득은. 그죠? 그러면 아까 사례에서 여기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죠. 상금으로요. 그럼 1,000만 원에 20%가 아닌 거예요. 1,000만 원에 20%가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니까 1,000만 원에서 방금 80% 뺐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800만 원 빼는 거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에 20%니까 40만 원만 원천징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재건축에 들어가,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거, 주택 재건축 들어가면 누가 입주권이 있어요? 먼저 기존의 입주권, 우선권이 있어요.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 입주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주택 입주는 그 주택 입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택의 입주가 좀 공사 기간이 좀 1년이 더 연장이 됐대요. 연장이 돼가지고 그럼 늦어진 거죠. 그래서 주택의 입주가 늦어졌다 그때 지체. 늦어져서 받는 보상금 이 뜻이에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1년 동안 땅바닥에서 굴러야죠, 여러분들. 속된 말로. 아니면 시댁 눈치 보거나 시댁이나 이런데 맞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힘든 걸 80%는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쓰는 게 없어도 보상금을 받아도 아시죠? 80%는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좀만 참으시고. 자, 여기 동그라미 3번 서화골동품. 자, 얘는요, 뭔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건 솔직히 없어요. 맞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건 있지만, 근데 아까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했다면서 서화골동품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그래서 서화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네가 팔면 벌어들인 거에 80%를 빼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10년 이상 보유하면 90%까지 빼줍니다. 참고하시고 혹시나 서화골동품 있으시다면.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4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는 60% 빼주는 겁니다. 쓴 게 없더라도. 자, 우리가 광업권, 어권, 산업재산권 이러한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쪽이 권위자야 돼요. 그만큼의 노력을 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특허권 같은 거 발명하려면. 그죠? 그래서 네가 특허권을 빌려주고 한 뭐 1,000만 원 받았대요. 그러면 그거에 노력을 60% 정도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600만 원 빼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 여러분 사업소득으로 갔었잖아요. 사업소득. 맞죠?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임대했는데 쓴 게 없대요. 그거 안 빼줍니다. 아무것도 안 빼줘요.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소득은 실제 필요경비만 빼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우리 그래서 일반적인 지역권하고 지상권의 설정은 사업소득으로 가죠. 부동산 상의 권리를 빌려준 거니까. 그때는 우리가 실제 쓴 것만 빼줘요. 여기는 보시면 공익과 관련돼서 내가 이제 지상권을 설정했대요. 뭐 공익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쓴 게 없어도 60%를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상권 설정은 그냥 쓴 건 빼줍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은 그냥 창작의 고통의 값을 60% 빼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죠. 뭐, 일시적으로 제가 강의했대요. 근데 강의는 여러분들 아무나 데리고 와서 시켜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쪽에서 좀 권위 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강의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가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뭐 50만 원 받으셨다. 예를 들면. 그러면 60%인 30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타 소득 금액이 20만 원 되시겠죠. 만약에 50만 원 받으셨으면. 그죠. 그러면 20만 원이니까 20만 원에 22%, 20%인 4만 원만 얻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그 7시 50분에 할게요. 10분 쉴게요. 네.